진짜요? 진짜로. 봐봐요. 근데 어렸을 때 자전거 타다가 다쳐가지고 골반이 상해서 접었지, 만화가를. 자, 보자, 여러분. 요렇게 있으면요. 여기가 미국에 따라해보자. 미국의 북부. 북부의 중요한 도시가 뭐가 있을까? 뉴욕. 가본 사람 있나, 뉴욕? 오, 이야, 멋진 자매들인데? 자, 그 다음에 여기 아래가 무슨 부라 불러요? 남부인데 뭐가 있을까? 루이지니아? 뭐 그런 데 있겠죠? 그런데 요 북부는 따라해볼게요. 굉장히 산업화가 돼가지고 공장이 많이 발전해 있고, 요 남부는 따라해볼게요. 무슨 농장? 대농장이 발달해 있어요. 그러면 주로 대농장에서는 뭐를 키우느냐? 모카를 재배해서 주로 어디에 팔아요? 영국에 팔아요. 근데 모카를 일일이 손으로 따야 되지. 그러면 미국은 여러분 백인들은 무슨 건비가 비싸요? 인건비가 비싸니까 여기는 여러분 안타깝게도 무슨 노예? 흑인 노예들을 보통 막 100명에서 1000명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내가 알아봤더니 남부가 봐봐. 남부가 인구가 1000만 명이면 500만 명이 흑인이에요. 다시 뭐라고요? 남부 인구가 1000만 명인데 흑인이 몇만 명이야? 500만 명인 거야. 그런데 북부는 인구가 몇만 명이야? 2000만 명인데 거의 누가 많아요? 좀 백인이 줄이 이르겠죠? 봐봐. 그러면 북부는 산업화인데 특이하게 따라해볼게요. 무슨 무역을 해요? 보호무역을 해. 잘 들어봐. 솔직히 미국은 산업혁명 한 지가 얼마 안 돼. 근데 영국 봐봐. 근데 영국은 산업혁명을 빨리 해가지고 영국에서 신발을 해보자. 영국 신발은 하나에 1000원이야. 그런데 미국은 신발 하나 만드는데 아직 공장이 많이 없어서 얼마야? 2000원이야. 그럼 해보자. 만약에 자유무역을 하면 영국 신발이 들어와서 미국 신발 가게 다 망하겠죠. 왜? 영국은 여러분 공장이 1000개지만 미국이 이제 공장이 10개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러므로 북부는 산업화가 됐기 때문에 자기 산업을 영국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무슨 무역을 주장해요? 보호무역이야. 그런데 남부는 대농장에서 뭐를 키워요? 모카를 키워서 영국에 팔아서 살지. 그럼 봐봐. 남부는 보호무역의 반대가 뭐야? 영무호가 아니라 이거 봐봐. 무슨 무역을 주장해요? 자유무역을 좋아해. 왜냐? 영국에다 물건 팔려면 보호무역하면 안 되잖아. 벌써 남부랑 북부랑 벌써 경제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런데 북부는 봐봐. 산업화가 됐기 때문에 따라해볼게요. 무슨 자가 필요해? 노동자가 필요해. 잘 들어봐. 선생님, 산업화도 흑인 노예하면 되잖아요. 잘 들어봐. 기계 하나가 수백억짜리야. 그러면 기계를 다루려면 일단 좀 머리에 든 게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노예들은 잃을 게 없잖아. 월급도 안 받지. 그러면은 노예 1000명 중에 한 명이 에이 주인 엿먹어봐라 하고 기계 불태워봐. 파산되는 거죠, 여러분. 맞잖아,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북부는 흑인들을 차라리 해방을 시키면 약간 야비한 얘기지만 백인들 100만 원 줄 거 흑인들은 50만 원만 줘도 써먹을 수가 있잖아. 그리고 또 좋은 거. 그러면 흑인들 노예가 아니니까 50만 원 주면 걔네들이 집도 없고 밥도 사 먹으니까 또 경제가 돌아가잖아. 그래서 요 북부는 노예제 무슨지를 주장해요? 폐지를 주장하는데 남부는 노예제가 폐지했다가는 망하는 거야. 왜냐? 나 모카 대농장 하는데 흑인 노예가 1000명인데 노예 해방해봐. 그러면 1000명한테 월급을 줘야 돼. 맞잖아, 여러분. 한 번 사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노예제를 남부는 뭐랍니까? 찬성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벌써 차이가 멀어지고 노예 문제가 되게 첨예하게 되게 대립을 하겠죠. 그런 와중에 북부는 무슨 제를 좋아하느냐? 연방제가 뭐냐면요. 우리는 하나의 미국이어야 된다. 한마디로 뭐야? 우리는 중앙집권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남부는 이혼하고 싶은 거야. 누구랑? 북부랑. 도움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뭐라 그러냐? 우리는 따로 나라 세우겠다. 니네랑 놀기 쉽다. 분리주의를 되게 좋아하는 거야. 근데 이 중에 문제가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노예 문제가 좀 되게 큰 거야. 왜냐? 다른 것도 커요. 야, 보호무역을 만약에 봐봐. 야, 북부야. 그럼 너는 보호무역해. 우리 자유무역할게.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연방주의는 뭐야? 야, 같은 나라니까 같이 해야 된다 이거잖아. 그러면 남부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는 자유무역 안 하면 망하고 노예도 풀어주면 망하는데 차라리 분리하는 게 낫겠죠.
여기까지 알겠죠, 여러분? 이렇게 실갱이 하고 있는데 1860년에 바로 컨닝을 잘했던 링컨이란 분이 무슨 영이 돼요? 대통령이 돼요. 그럼 링컨은 뭘 원해? 산업화, 보호무역, 특히 뭐에 대해서? 노예 폐지를 되게 좋아하는 거야. 그러면 링컨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1861년. 잠깐! Just a moment. 정확하죠? 이따가 끝나고 남아 너. 내가 논술해 줄게. 자, 1861년에 따내보자. 오늘 배웠어. 이탈리아 뭐가 들어서요? 이탈리아 왕국이 완성이 되고, 두 번째, 중국에서는 1861년에 놀라지 마세요. 바로 무슨 운동이 시작될 때? 양무운동이 시작되고 있고, 세 번째, 러시아에서는 알렉산드르 2세가 바로 무슨 폐지령? 농노 폐지령을 내렸을 때 바로 1861년에서 1865년까지 여러분이 너무나 많이 들은 바로 미국의 남부와 북부가 남북 무슨 전쟁이 벌어져요? 전쟁이 벌어져요. 그 이유가 뭐냐? 링컨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남부가 자 이때 북부가 한 20개 주가 되고 남부가 10개 주가 되거든. 갑자기 남부가 탈퇴해서 우리는 남부가 따로 나라를 세워요. 이거를 남부가 연합해가지고 대통령 뽑고 아예 분립을 해버린 거야. 링컨 대통령 되자마자 1861년 남부가 떨어져 나가서 나라를 세워버린 거야. 그러면 야 이거 잘못하면 미국이 둘로 쪼개지는 거죠. 그러면 북부의 대통령이 북부 출신 대통령인 링컨은 뭐를 원해? 절대로 나라가 쪼개지면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전쟁해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것 때문에 61년부터 65년까지 6.25보다 더 잔인한 어떤 면에서는 무슨 전쟁? 남북전쟁이 발생을 한 거야. 그러면 여기서 문제 나올 거는 별로 없어. 나온다고 쳐도 그냥 먹으라고 주는 문제지. 왜? 그 여러분 이거를 나는 되게 쉽거든? 근데 자세히 설명한 이유가 뭐냐? 그냥 저거 이해하지 않고 외운 사람은 계속 헷갈려. 근데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확실히 알겠지? 확실히 알겠죠? 자, 지어볼게요. 자, 천천히 해보자. 자, 미국 북부와 남부가 갈수록 여러 가지 격차가 터진다. 북부는 공업화, 산업화. 남부는 무슨 농장? 대농장. 북부는 영국계 물건이 싸게 들어오면 안 되니까 자기 산업 시키려고 보호무역. 남부는 면화를 영국에 팔아야 되니까 자유무역. 면화 필요하니까 노예제 찬성. 북부는 노동자가 필요하니까 노예제 폐지. 그러면 북부는 중앙집권 연방제 하자. 남부는 분리주의 하자. 하다가 컨닝이야 링컨이야. 링컨이 대통령 되니까 남부가 삐졌죠. 왜? 저 링컨은 노예 해방론자인데 좀 있으면 노예 해방하겠네. 해방하기 전에 이혼하자. 해서 남부연합 만들었다가 링컨이 안 된다. 우린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자. 그래가지고 뭐야? 남북전쟁을 벌인다. 그러면 1861년 남북전쟁 때 그걸 축하하면서 이탈리아 왕국이 들어서고 농노들도 1861년에 폐지되고 중국에서는 이걸 기념해서 무슨 운동? 양무운동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의외로 맨 처음에 전쟁에 누가 이기느냐? 남부가 이겼대. 왜? 남부가 더 인구도 적고 공장도 없는데 육군사관학교 간 장군 출신들이 남부가 많았던 거야. 그러니까 남부가 막 우세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물량면에 못 이기죠. 그러다가 남부가 맨 처음에는 이길 것 같으니까 링컨이 어떻게 하느냐? 따라해볼게요. 1863년 전쟁 중에 링컨이 노예 무슨령을 내려요? 노예 해방령을 내려요. 이 순간 봐봐. 자, 니네 잘 생각해봐. 남부의 총 인구가 대략 얼마였어? 1000만 명인데 이 중에 500만 명이 뭐였어요? 500만 명이 흑인 노예들이었죠. 그러면 1863년 남북전쟁 중에 링컨이 노예 해방령을 했더니 남부 500만 명이 다 탈영하거나 도망가거나 뭔가 많이 도망갔겠죠. 그러니까 남부 산업이 중단이 돼버린 거야. 그 와중에 그리고 나서 이게 1월 1일이야. 그러고 나서 1863년에 계속 북부가 지다가 게티스버그 전투에서 완전히 남부를 북부가 아작을 내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1865년에 북부의 승리로 이제 전쟁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외워보자. 봐봐요. 1861년에 러시아는 알렉산드르 2세가 농노 무슨령을 내렸다.
해방령을 내렸으면 1863년에 미국은 링컨이 무슨 해방령을 내렸다. 노예 해방령을 내렸다. 여기까지 알겠죠? 그러면 질문. 지난주 했어. 영국에서는 언제 노예제도를 폐지했어? 1833년. 영국에서는 노예제를 폐지한 게 1833이야. 알았죠? 요거 그냥 알아두면 좋아요. 알겠지? 어렵죠? 다 좀 졸리지? 그치? 이상하다. 니네가 졸리니까 내가 힘을 얻는다. 이게 맞아. 이게 정상이야. 이게. 니가 졸아야 돼. 그래 내가 힘이 나. 진짜 고맙다. 응? 해볼게요. 최근에 재밌게 본 영화나 드라마 있어? 드라마 없고 아바타가 보고 싶어. 아까도 아바타 얘기했거든. 누가? 동사 시간에? 네가 얘기했나? 내가 늙었나? 그 아바타랑 SF물이 싫어. 인디아나 선수 좋아해요. 응? 인디아나 선수. 그거 다 봤죠. 어렸을 때. 그거 이번에 또 나오고. 그거 볼 거야. 나는 해리슨 포드가 되게 좋아. 저렇게. 야, 그거 재밌어. 그 넷플릭스에 아웃핏이라는 영화 있거든. 추림을 좋아하면 되게 좋아해. 나 되게 재밌게 봤어. 2시간 반을 너무 재밌게 봤어. 아웃핏. 수능 끝나고 봐. 지금 보면 안 되고. 수능 끝나고 보고. 응? 사람들 나오지. 곰 안 나와. 곰 나오는 건 동물의 농장이라 그러죠. 자, 보자. 내가 너한테 나중에 추천할 거 있어. 그 곰돌이 푸라는 영화가 있거든. 실사판 나왔어. 실사판. 진짜 곰 나와. 자, 보자. 아니, 이제는 농담을 해도 뭐 하려고 그러면 저 안 나와요? 보통은 막, 그러는데 저도 나와요. 곰이 아니더라도 스스로 곰이라고 하고 다녀요. 곰이야. 잘해요, 폴로님. 나중에 일본 가면은 구마모토란 데가 있거든. 구마모토. 곰동네란 뜻이야, 곰동네. 가면 막, 너 가면 사람들이 막, 신사에 너를 박제해가지고 막, 제사도 지내주고 막, 그 다음에 걔네 그 축제를 뭐라 그러지? 걔네 일본 축제 있잖아. 뭐 이렇게 뭐 관 같은 거 들고 맛집에도 곰 모시는 데가 되게 많어. 너 타, 거기 타. 타서 나중에 막 숭배한 다음에 마지막에 하이라이트야. 화장해가지고 막 칼로 쏘고 막, 풍년을 기원하거든. 원장님이 딱 불 붙일 거고. 자, 보자. 해볼게요. 러시아 좀 해볼게. 러시아 가본 사람. 자, 보자. 우리 러시아 어제 배우냐면요. 러시아 그 17, 18세기 미디안 왕 2명이 있었죠. 해보자. 무슨 대제? 표트르 대제인데 한 글자만 써볼게. 외우지 마. 이 사람이 일단 무슨화 정책을 했어요. 서구화 정책해서 수염 잘라라. 그리고 모스크바 대신에 쌍떼 페트르부르크로 이사를 갔죠. 그리고 누구랑 싸웠어요? 스웨덴과 싸워서 요거를 무슨 전쟁이라 그래? 북반정장에서 스웨덴 갈아버린 다음에 발트해를 차지를 했죠. 맞잖아요, 여러분? 발트해 차지하고 여러 가지 했어요. 그래서 표트르 대제는 서구화 정책, 스웨덴과 싸워서 북방전쟁에서 발트해를 먹고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수도를 천도해서 근대화시키고 그의 손자 며느리 해보자. 예카테리나 2세는 남편 죽인 다음에 짱 잡은 다음에 첫째. 봐봐 해볼게요, 여러분. 바로 어디를 진출했어요? 크림반도 근처에 있는 드디어 어디를 진출했다? 흑해를 진출했다. 그 전에 무슨만 트루코를 두드려 팼다. 오스만 트루코 빼고 크림반도 흑해를 진출하고 두 번째 폴란드를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와 어떻게 해요? 분할해가지고 나눠 먹고 했는데 이 여자분이 잘못은 뭐냐? 귀족에게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표트르 대제와 예카타리나는 잘못한 게 있어요. 뭐냐? 계속 무슨 제를? 농노제를 강화시켜가지고 절대왕정의 역할을 했지만 시민 세력이 클 수가 없었어. 여기까지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 그리고 표트르 대제는 1689년에 청나라의 이희제야 강희제와 이희제 미국 갔죠? 자, 무슨 친스크 조약? 네르 친스크 조약을 맺어서 국경을 확장을 하고 그 다음에 1720년쯤 청나라의 누구야? 옹정제 때는 러시아와 무슨 타 조약을 맺어요? 카흐타 조약을 맺었다. 옛날 질문 받은 건데 카흐타 조약도 러시아와 한 거지만 네르친스크 표트르도 아니고 강희제도 아니야. 여기까지는 알겠죠? 이거 중요한 거야.
그러다가 이제 주인공 해보자. 1815년에 엄청난 주인공이 나오죠. 러시아의 알렉산드르 1세가 무슨 내용을 꺾어요? 무슨 내용? 나폴레옹을 꺾어버리죠. 그래서 이 사람이 1825년까지 산다고 쳐보자. 그러면 요 알렉산드르 1세는 나폴레옹도 몰락시키고 무슨 체제에 합류해요? 빈 체제에 합류해서 무슨 동맹? 신성동맹과 사국동맹으로 무슨 주의를?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를 막았던 게 알렉산드르 1세죠. 그런데 알렉산드르 1세가 애가 없이 죽어요. 죽자마자 그의 동생, 자 여기다 써볼게. 그의 동생 천천히 해볼게. 무슨 나이? 니콜라이 1세가 이제 왕이 되는데 해보자. 1825년에 왕이 돼서 니네 공부하기 쉬우라고 1855년에 죽어요. 그럼 이분은 일단 황제가 되는 날 데카 따라해볼게요. 데카 브리스트의 난이 났었죠. 내용이 뭐야? 젊은 귀족 장교들이 입헌군주제 하자. 차르. 봐봐 여러분. 러시아의 황제를 차르라고 불러요. 이 차르가 뭐냐? 로마의 카이사르 아시죠? 거의 황제가 됐는데 암살당했잖아. 카이사르라고 캐르. 그래서 카이사르의 러시아 발음이 차르야, 차르. 그래서 자 차르만 너무 힘이 세고 입헌군주제가 아니니까 입헌군주제 하다가 니콜라이에게 진압당하죠. 그러면서 이 니콜라이는 여러분 절대군주, 전제군주를 계속하고 절대 입헌군주제 싫어해요. 그러다가 니콜라이가 나중에 무슨 심이 생겨요? 욕심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1853년에서 1856년 요 니콜라이 1세가 오스만 투르크랑 전쟁을 벌여서 오스만 투르크한테 크림반도와 완전히 흑해 지역을 먹으려고 쳐들어간 거야. 그랬을 때 봐봐. 이때 영국, 이때 프랑스가 생각을 해요. 잠깐. just moment. 만약에 니콜라이 1세 러시아가 크림 전쟁 이걸 우리가 해볼게요. 무슨 전쟁이라 불러요? 크림 전쟁에서 이기면 러시아가 바다를 뺏으면 그 바다를 통해서 오스만 땅도 빼앗고 여기저기 막 제국주의 하겠죠. 그럼 이 당시 전 세계 가장 많은 식민지를 가진 게 누구야? 영국. 두 번째가 무슨 수야? 프랑스인데 만약에 봐봐 크림 전쟁 해가지고 얘네가 이기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크림 전쟁 때 영국과 프랑스가 누구를 도와요? 오스만을 도와가지고 이때 러시아가 한 30만 명 죽어. 완전히 개박살나요. 그 충격으로 전쟁 끝나기 1년 전에 니콜라이가 그냥 충격으로 죽은 거야. 그러면 러시아가 완전 엿먹은 전쟁은 10번. 무슨 전쟁? 맛있는 크림 라떼. 무슨 전쟁? 크림 전쟁. 여기까지 알겠죠? 자, 천천히 지어볼게요. 그러면 놀라운 사실. 이거 배운 거 중에 지금 처음 배운 게 하나 정도? 크림 전쟁. 나머지 이미 다 했던 거야, 솔직히. 나머지 옛날에 했던, 최근에 했던 건데 내가 연결만 시킨 거 맞잖아. 새로 배운 게 없어요. 그 표정들이. 왜 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복습은. 나는 얘 얼굴 처음 봤다. 진짜. 나 얘 얼굴 처음 봤어. 1년 동안. 처음 봤어. 충격이에요? 아니, 자, 보자. 말 안 할래요? 자, 볼게요. 똑같은데, 뭐. 마스크 쓴 거랑 안 쓴 거랑 똑같아요. 자, 볼게. 깜짝 놀랐어. 왜요? 다시 벗어봐, 한번 이렇게. 날 써요? 사무라이. 너 잠깐만 이거 아까 해봐. 언니한테 보여줘봐. 이거 이렇게 들고 잠깐 무릎 꿇고 앉아있어봐. 얘가 만약에, 애기야, 이걸 들고 이렇게 딱 앉아있으면 상상되는 영화 있어? 자, 보자. 서로 지네끼리 지켜주는 게 약간 있는 것 같아. 그렇지? 유대관계. 유대관계가 있는 것 같아. 쌤 뭔데요? 응? 쌤 뭔데요? 쌤 뭐 생각나는데요? 그 사무라이 아까 얘기한 거. 쇼군. 머리. 너 얼굴 나오고 싶어, 카메라에? 야, 오늘 옷이랑 어울린다. 오늘 옷이 어울린다. 아니, 어찌 보면 중국의 소녀 같기도 해. 청나라 만력 때 의아단 사건 때 이렇게.
서양 애들에게 진압당하는 뭐 이렇게 부총멸양 하다가 막 이번에 북성이랑 틀렸대요. 우산 들고 싸우다가 부총멸양 하고 막. 자, 그만하자. 자, 보자. 해볼게요, 여러분. 뭐 지도 좀 그려볼게요. 자, 이거 지도를 잘 그리고 싶은데 지구가 조금씩 움직여서 힘들어요. 자, 잠깐만 보자. 여러분, 여기 봐봐요. 여기가 아우 맛있다. 무슨 반도예요? 무슨 반도? 크림 반도. 알죠? 그 다음에 요 바다는 우리가 흔히 무슨 해라 불러요? 흔히 그냥 지중해라 부르죠. 그럼 여기 크림 반도 요 안에 있는 바다를 되게 껌해요. 무슨 해? 흑해라고 부르는 거야. 여기까지는 알겠죠? 그러면 크림 반도랑 흑해 먹으려고 1853년에서 1856년까지 러시아가 무슨 전쟁을 일으켰어요? 크림 전쟁을 일으켰죠. 자, 러시아 플러스 오스만 제국, 영국, 프랑스가 했는데 완전히 러시아가 박살나고 이 전쟁 사이에 무슨 나이가 죽어요? 니콜라이 1세가 사망을 하고 1856년 그의 아들이었던 알렉산드르 2세가 황제가 되는데 잠깐 여러분 얘기 좀 해볼게요. 러시아가 원래 엄청 셌는데 산업혁명이 안 된 거야. 그러면 1850년이면 이미 1차 산업혁명이 끝났어. 이때 뭐가 나오느냐? 놀라지 마요. 이미 증기선이 나오고 총이 바뀌고 대포가 바뀌고 심지어 맥심 기관총이 나왔어. 근데 러시아는 나폴레옹 이겼을 때 군대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니콜라이 1세가 자부심이 있었어. 야, 우리 형아가 나폴레옹을 꺾었어. 몇십 년 전에. 니네 뭐야? 해서 러시아는 군대가 100만, 쟤는 40만이야. 우리가 훨씬 많잖아. 싸웠는데 여러분 무기나 증기선이나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니콜라이가 충격으로 짓고 알렉산더가 이제 협약을 맺은 다음에 깨달아. 야, 우리 러시아는 40년 동안 잠만 잤구나. 그 40년 동안 영국은 산업혁명 해가지고 증기기관차가 나오고 증기선이 나오고 따발총이 나오고 봐봐 니네 여기 좋은 거 있다. 자, 우리 공소녀 봐봐요. 니네 외국 영화 봐봐. 나폴레옹 때까지 총이 뭐냐면은 북을 막 치잖아. 막 치면은 자 장전하면은 여기다 이렇게 총 앞에다가 장전한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지고 쐈잖아. 그럼 이거 한 1분 걸리잖아. 그런데 이때 뭐가 나오느냐? 러시아 애들은 기다려. 너 새끼 죽었어. 너 새끼에서 기다려. 이게 쐈는데 총을 여러분 이렇게 총알을 뒤에 넣는 거 알죠? 총알을 뒤에 넣으면 탕 쏘고 탕 쏠 수가 있잖아. 그러면 요렇게 놓고 쏘는 거는 1분에 한 발 쏴. 근데 요렇게 놓는 건 1분에 10발 쏘는 거야. 장난이 안 되죠, 여러분. 그리고 봐봐. 대포도 오스만 투르크는 빵 싸가지고 2km 가는데 프랑스 영국 거는 10km 가버리는 거야. 예를 들면 전쟁이 안 되죠, 여러분. 그랬을 때 지어볼게요. 크림 전쟁 딱 끝나자마자 시작해볼게요. 자, 무슨 산드르? 알렉산드르 1세야, 2세야? 2세가 야, 안 되겠다. 러시아가 너무 유럽에 비해서 후진국이다. 그러므로 본격적인 개혁을 하겠다. 그런데 생각을 해봤더니 왜 영국과 프랑스는 잘 나가? 자영농 중에 상인이 생겨서 자본가가 돼서 공장을 만들어서 산업혁명이 된 거잖아. 그러면 뭐가 필요해? 자유로운 영혼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손 아파 어떻게 하느냐? 1863년 드디어 농노 무슨 영을 내려요? 해방령을 내려서 농노에게 땅도 싸게 주고, 응? 1861년이에요. 그쵸? 고맙다. 네가 최고다. 언니들은 그냥 그래 역사가 바뀌었나 보지. 아니, 옛날에 내가 오직했으면 옛날에 뭘 했는데 아무도 얘기 안 해준 거야. 그래서 다음날 와서 왜 아무도 얘기 안 했어서 그런 줄 알았죠. 두 번째 봤어 얼굴을. 자, 예전에는 이렇게 먹었어. 얘가 이렇게 아래로 먹었거든. 시끄러. 자, 농노해방령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방에 뭐를 만들어요? 의회. 요거를 러시아어로 무슨 말을 불러요? 두마. 그러면 지방의회를 만들어. 왜 만들어? 야, 우리도 바로는 아니지만 영국처럼 입헌군주제를 가려면 일단 민주주의 연습을 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지방의회 만드는 건 뭐야? 지방 애들에게 약간 자치권을 주는 거잖아. 그러면서 이때 뭘 하느냐? 봐봐. 왜 농노해방하는지 알아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농노가 자영농이 되고 국민이 돼야지 세금도 걷고 군대도 보낼 수 있잖아.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프랑스 본 따가지고 무슨 죄를 해? 징병제를 하는 거야. 야, 그럼 프랑스는 징병제 언제 했어요? 로베스피에르 때. 그러면 거의 몇 년 늦은 거야? 거의 100년 늦는 거야. 그러면 징병제가 되려면 농노가 있어야 돼? 시민이 있어야 돼? 야, 농노가 군대 강제로 끌려가겠지만 봐봐. 나 봐봐. 내가 노비야. 노비를 군대 데려갈 수는 있어. 열심히 안 싸우겠죠. 왜? 나 어차피 노비잖아. 그런데 내가 농민이야. 열심히 싸워. 왜? 열심히 싸워서 집에 가면 아내, 애기, 집이 있잖아. 그럼 열심히 싸운단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겠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 알렉산드르 2세가 자, 농노해방령도 내리고 지방의회도 만들고 징병제도 만들고 나름대로 이분이 훌륭한 분이야. 개혁을 하고 있는 거야. 알았죠? 알렉산드르 몇 세? 2세. 그럼 잠깐만. 농노해방령 했을 때 또 해보자. 이걸 축하해서 1861년에 무슨 리아 왕국이 생겨요? 이탈리아 왕국이 생기고 1861년에 청나라에서는 무슨 운동이 시작돼요? 양문동이 시작되고 미국에서는 1861년에 무슨 전쟁이 시작돼요? 남북전쟁이 시작되는 게 언제야? 1861년. 대신에 미국에서는 언제 노예가 해방돼요? 1863년에 링컨이 무슨 해방했다? 노예제 해방한 거. 됐어요. 자, 보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시작해볼게. 나 봐봐. 자기 성질이 급한 사람. 나도 급해. 약간 그래도 좀 덜 급하다. 너 뭐야? 왜 둘 다 들어? 아, 약간 이중인격인가? 아니, 살아보니까 내 경험인데 성격이 급한 게 좋을까? 천천한 게 좋을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 급하면 되게 실행력은 있는데 조금 실수를 많이 하고 좀 제일 좋은 게 차분한데 성실한 거고 느리면 뭐 솔직히 장점 많은데 이게 여러분 봐봐요. 빠를수록 부작용이 좀 많잖아. 좋은 점도 있지만 그럼 봐봐요. 이거를 천천히 하면 되는데 요때 자 지식인 중에 나로드 니키라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요 나로드 니키는 뭐냐? 이미 여러분 이때 무슨 주의가 나왔어요? 사회주의가 나왔었어. 그러면 사회주의는 뭐야? 돈 많은 귀족이나 자본가가 농민과 노동자를 착취하니까 노동자와 농민이 힘을 합해서 엎어버린 다음에 공산사회를 혹은 만들자가 사회주의잖아. 그랬을 때 나로드 니키는 요 사회주의를 러시아에 퍼뜨리고 싶은 거야. 그래서 요 나로드 니키를 뭐라 그러냐면은 외우지 마요. 인민주의. 우리는 왕과 귀족보다는 인민, 농노와 농민들을 우리는 구성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라가 나로드 니키야. 그래서 이분들이 1870년에 야, 잘됐다. 여하튼 알렉산드르 2세가 농노도 해방하고 지방의회도 만드니까 우리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지 말고 3,000명 정도가 젊은 지식인들이 시골로 내려가서 농노였던 사람들에게 글도 알려주고 사회주의를 전파하자. 그래서 농노들아, 이 세상은 니네가 주인이다. 니네가 농사 짓는데 왜 90%를 지주에게 주냐. 그래서 사회혁명을 일으키자 해서 여러분 하려고 시골로 간 운동을 따내볼게요. 부나로드 운동이라 불러요. 그러면 나로드 니키라는 사람들이 한 게 무슨 운동이야? 부나로드 운동. 그러면 작년인가 재작년 EBS 특강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나로드 니키 운동, 부나로드 운동 나왔었거든. 정확히 얘기할게. 나로드 니키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야. 무슨 운동을 했던? 부나로드 운동을 했던. 그러면 나로드 니키가 부나로드 운동하려고 시골에 갔는데 대박이야. 왜냐? 해볼게. 니네 러시아 농노분들이 되게 좀 특이했대. 자, 이거 유명한 소설이야. 어떤 영국인가 프랑스 작가가 기차를 탔대. 기차를 탔는데 기차가 텅 비어있는데 여기 농노 한 명이 타 있더래. 한 60 먹은 농노가. 근데 여기 지붕이 헐어가지고 비가 계속 맞는 거야, 머리를. 근데 딴 데는 좌석이 비어있고 비가 안 새길래 1시간을 가는데 농노 아저씨가 비를 맞고 계속 있길래 다가가서 물어봤대. 아저씨, 여기 비가 오니까 자리를 옮기시라고 하니까 그 농노 아저씨가 티켓을 보여주면서 이 자리가 내 자리라고. 물론 이게 약간 뭐랄까 풍자한 것도 있겠지만 되게 고지식했나 봐. 그래서 나로드 니키가 시골에 가서 농노들한테 당신들은 착취당하고 있다. 혁명을 해야 된다. 그러면 농노들이 우리는 차르가 좋다.
차르 때문에 내가 사는 거다 해가지고 경찰에 고소해. 자꾸 제가 혁명하래 그래가지고 여러분 나중에 3,000명 중에 2,700명이 체포가 돼요. 그러니까는 얘네가 멘붕인 거야. 아니 농가 할아버지 제 얘기 잘 들어봐요. 할아버지 하루에 10시간 해가지고 1년 해가지고 100만 원 벌면 이거 나라가 90만 원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10만 원밖에 없으니까 다 굶고 있잖아. 그거 누구 잘못이야? 차르 잘못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엎어야 되겠죠? 아니야. 만족해. 그럼 해버리는 거야. 실화야.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나로드 니키가 분화로드 운동하다가 절망해서 몇 명이 과격화가 돼요. 그래서 이때 몇 명이 따라해보자. 무슨 주의에 빠져요? 무정부주의를 빠져요. 그 무정부주의가 뭐야? 정부, 차르, 귀족, 관리들은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억압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부, 관리, 귀족을 파괴하고 없애야 되는데 가장 정점이 누구야? 차르라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 황당한 거. 1881년 나로드 니키, 분화로드 운동했던 일부가 무정부주의가 돼가지고 아이고 슬퍼요. 누구? 알렉산드르 2세를 암살을 하는 거야. 되게 슬퍼. 1차로 폭탄을 던졌는데 실패. 대신에 경호원이 다친 거야. 그러니까 그럼 도망가야 되는데 이분이 딱 내려가지고 자기 호위병을 막 치료하는데 또 그 사이 던져버린 거야. 죽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그 전날 정말 중요한 거를 발표하려고 했나 봐. 완전 개혁안을. 그래서 아마 이때 무정부주의자들이 알렉산드르 2세 안 죽였으면 러시아 역사가 엄청 바뀌었을 거야. 물론 하나 중요한 거 농노를 해방했지만요. 실제 해방이 안 돼. 왜냐? 농노에게 땅을 줬는데 공짜로 준 게 아니라 돈 주고 팔았어. 나쁜 땅을 줬어. 그래서 말만 농노 해방력이지 실제로 농노가 해방되진 않은 거야. 여기까지 알겠죠? 그래서 불쌍해요. 그래서 알렉산드르 2세는 좀 안타까워요. 내가 만약에 타임머신이 있으면은 가가지고 얘기해봐야 말이 안 통하겠죠? 자 보자. 내가 사형당해. 만약에 타임머신 있으면 언제로 가고 싶어? 딱 한 번 갈 수 있어. 왜? 무슨 왕 때? 세종대왕 때. 너 근데 조선시대 가면 다시 올 수 없어. 그냥 한 번 올 수 있다. 조선시대. 근데 얘는 안 돼. 너 가자마자 잡힐 것 같은데. 아니, 가자마자 막 조선 병사들이 와가지고 막. 왜냐면 그때 조선 남자들 키가 155였거든. 저만한 거예요? 어? 저만한 거예요? 실제 임진왜란 때 의병장들 그 죽으신 분들 명단이 발견됐어. 근데 죽었으니까 고향에 보내야 되니까 이름, 나이, 고향이랑 신체 특징을 써놨는데 500명의 데이터를 분산해 봤더니 155 정도가 되더라고. 참고로 이때 서양 애들도 이 정도 키가 차이 안 났어. 그러면 너 가면 그냥 진격의 거인이다! 해가지고 막 대포 가지고 오고 막 세종대왕이 막 신기전 발사하고 어떡할 거야, 막. 덤벼! 하고 막.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논술학원 가야 되는데 길을 막네! 그러더니 막 어떤 그리고 이때는 장군들이 싸울 때 막 이름 대고 얘기하잖아. 그 분명히 얘가 나타나면 어떤 장군이 막 그거 있어. 싸우기 전에 이름 밝혀. 나는 혁재 장군이다! 해가지고 막 싸우면 얘 막 몰살시켜버리고 막 돈은 나중에 붙일게 하고 막 자 됐어. 저도 세종대 너는 어디로 가고 싶어? 중학교 때. 왜? 그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얘 바보야. 그때 가도 돼? 아니 굳이 누가 아무 데나 가면 되지 왜? 아무 과거면 중학교 과거 너는? 저요? 저도 비트코인 나오기 전. 그래? 약간 좀 경제적이야. 잘하면 건물주 딸이랑 결혼할 수 있겠다. 언니는? 초등학생. 좋지, 애기는? 저 친구랑 같이? 잘못 눌러서 막 원시시래요. 우리 어땠네? 공룡한테. 비트코인 아니? 내 탈이 아니야. 자, 너는? 초등학교? 우리 곰? 올라가고요. 새끼 때로? 막, 보자. 아유. 저 새끼가 뭐야? 애기. 깐난 애기. 볼게요. 웃기다. 조선시대 세종대왕. 초등학생이요. 초등학생
생겨야는. 너 잡혀가. 너 의정부에 압송돼. 막. 전하. 이상한 사람을 잡아왔나이다. 갔는데 막 과거 시험 봐. 내가 논술 좀 했지. 세종대왕 보더니 이게 아니 무슨 글자냐? 야, 재밌겠다. 정말 장군이 혁장장이 똑같이 생겼어. 내가 그럼 논술할 때 안 냈지 옛날에. 내가 너 가지 말랬지 이때. 내가 2번 얘기했어. 좀 볼게요. 자, 볼게요. 우리 학원에서 세종대왕은 누가 어울릴까? 배순화 원장님. 잘라. 자, 그만해. 까먹었어, 어디 할지. 자, 그래서, 이게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1881년부터 1894년에 알렉산드르 2세의 아들인, 자, 나오진 않아요. 알렉산드르 3세가 황제, 차르가 되는데, 화나요, 승질나요? 엄청 화나죠. 아빠가 개혁했는데 이 자식들 하고 있는데 아빠를 죽였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러분 봐봐. 아예 개혁을 아예 안 하고 오히려 차르 중심, 오히려 옛날로 돌아가서 이때부터 이제 러시아가 거의 몇 년이야. 이 이후로는 이제 개혁을 안 해. 마탱이가 간 거야. 그러다가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1894년에서 1917년 뭔가 와닿죠.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 해보자. 무슨 나이? 라일라이야? 니콜라이야? 해보자. 니콜라이 2세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러시아의 마지막 차르, 마지막 황제가 되는 건데 1차 대전 때 다시 할 거야. 짧게만 개감만 잡아줄게요. 이 사람 1894의 왕이 됐으니까 재미 좀 받겠죠. 어떤 재미? 1899 의화단 사건 때 러시아도 군대 보내서 무슨 조약? 여러분, 베이징 신축조약 했죠. 신축조약에서 요 사람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1901년에 요 사람 때 만주를 먹는 게 요 사람이잖아. 그렇잖아요? 만주 먹었더니 누가 기분이 나빠요? 일본이 기분 나쁘고 러시아가 자꾸 만주 먹으려니까는 어떻게 해요? 영국이 싫으니까 1902년 니콜라이 2세가 의화단 진압하고 신축조약하고 만주 먹어버리니까 바로 제1차 요 사람 때 무슨 동맹을 맺게 되는 거야? 영일동맹을 맺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요 사람 때 바로 1904년에서 1905년 무슨 전쟁이 발생하는 거야? 러일 전쟁이 발생하죠. 근데 러시아가 져서 무슨 머스 조약? 포츠머스 조약으로 조선 양보하고 그렇잖아요. 리순 딸엔 주고 사할린 남부도 주고 철수하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 니콜라이 2세가 러일 전쟁 중 하고 있는데 이때 개혁도 안 했잖아. 불경기죠. 많이 굶어 죽고 있죠. 그래서 니콜라이 2세 때 수만 명이 궁궐에 와서 황제에게 빌어. 제발 우리도 개혁 좀 하자고. 근데 이때 니콜라이 황제가 궁궐에 없었어. 근데 수십만 명이 다가오니까 수비대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쏴 죽인 거야. 엄청나게 많이 쏴 죽여요. 이거를 피의 무슨 일? 일요일 사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데모가 나니까 니콜라이가 잠깐 미안하다. 개혁을 하겠다. 약속을 했지만 개혁을 안 해요. 그러다가 이 바보가 자, 삼국 협상에 들어서 영국, 프랑스, 러시아랑 같은 편이 됐다가 드디어 1차 무슨 대전에? 세계대전에 끼어들어. 그런데 봐봐. 농노는 아직도 있고 산업화는 덜 되고 있고 전쟁에서 계속 지고 하니까 드디어 1917년 3월 혁명이 벌어져서 쫓겨나서 감금됐다가 나중에 1917년 레닌이 11월 혁명으로 공산주의 만들면서 가족이랑 뭐랑 다 쏴 죽여버리면서 완전히 절멸돼 버린 거야. 이거 나중에 다시 할 거야. 근데 한번 쓱 한번 해준 거예요. 근데 이것도 내가 봐봐. 이것도 처음 하는 건 아닐 거야. 특히 동산 사람들은 이거 머릿속에 있고 세사를 했던 분들도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 명인가 2명 빼고 다 동사를 같이 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 건데 그래서 여러분 이제 미국사가 끝났고 무슨 사가 끝났어? 러시아사가 끝났어요. 끝난 것도 아니지. 왜?
2차 대전 할 때, 1차 할 때 다시 나오겠지. 3월 혁명, 11명 중요하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 그럼 이제 뭐가 남았느냐? 미리 이제 광고 좀 할게요. 이제 산업혁명 남았는데 잘 생각해봐. 우리가 학기 초에 봤더니 내가 무슨 주의 했어? 제국주의 했어. 제국주의 하면서 해보자. 동남아시아의 민족주의, 서아시아의 민족주의, 아프리카의 저항운동을 했어. 기억나지 여러분? 했어. 야, 나미비아의 헤레레로족, 그 다음에 쫄랄렁컨, 라마 5세, 그 다음에 돈터치미, 나에게 손대지 마라, 호세 리살, 아기 날도. 기억나요 여러분? 기억나지? 그러면 이슬람 연맹, 카르티아, 그 다음에 뭐 쭉 수카루나 했었잖아. 그게 이 다음 부분이야. 왜냐? 다음 시간에 무슨 혁명을 할 거예요? 산업혁명을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주의를 해야 돼? 제국주의 한 다음에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 예를 들면 오스만 투르크의 탄지마트, 미드하트 헌법, 청년 트르크당. 동남아시아 각국 있죠. 베트남의 판보이쩌우, 판쩌우찐 동의운동. 그렇죠? 타이완 유일하게 독립국이었는데 라마 5세 쫄랑렁컨. 미얀마의 불교동맹. 그렇죠? 필리핀에 쭉 해야 되겠죠. 또 뭐도 있을까요? 서남아시아. 카자르 지역의 아프가니가 담배수 운동하고, 이집트의 아라비 파샤 쭉쭉 나와야 되겠죠. 또 어디가 돼? 리비아에 누가 있어요? 리비아의 알 무크타르, 수단의 무함마드 마흐디의 마흐디 운동. 그거 다 했었지. 그거를 따로 안 할 거야. 대신에 시험을 볼 거야. 어떻게 볼 거냐면요. 자, 볼게.